법에 기반해서 우리는 찬반 방해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게 힘이니까 찬반 방해할 때 제출하는 요령. 그다음 위법사항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문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방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불법할 것과 법을 지킬 것과 투개표 참관인의 참관 방해 등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 촉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길지만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투표관리관하고 투표사무원을 위촉을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여기 지방자치단체도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내용은 참관 방해,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참관하도록 돼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되는 대법관 주관하에 투표지 검증 중에 있는 5개 투표소에서 대량으로 가짜 투표지들이 속출되었기에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선언하고 2022년에 7일 선거에서 다시는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결선된 시민주도의 민간자체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에서는 첨부 파일을 명시한 것 같이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사용할 것과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투개표 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투개표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개표 참관인은 투표관리관 및 지역선관위원장 등에게 이의제기 및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별도 고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에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불이익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 관리를 해주시고 선거 관리관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 보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도 보낼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하고 투표사무원들도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발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관을 할 텐데요.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짚기 전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관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를 때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되는데, 먼저 이의제기하거나 시정 요구할 때는 누구에게만 하냐면 투표관리관에게만 해야 됩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이나 선거인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투표관리관이 거기에 지휘자이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라든가 장비 이런 거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말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할 때 투개표 시에서는 절대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법에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투개표 방해 등으로 이렇게 오인을 해서 강제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낮은 소리로 조근조근, 화내면 안 되고요. 법에 따라서 조근조근, 그러니까 좀 뭐 당찬 용어로 소리 크게 하지 않게 꼭 이거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 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경찰에게 얘기해야 되죠. 투표관리관에게 말을 해도 뭐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우지 마시고 무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112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112에 거기 이제 투표소나 개표소에 경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담당이 아니에요. 선거의 부분은 지능범죄수사팀이 담당을 합니다. 지능팀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112에 전화하면 지능범죄수사팀이 와서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당일 투표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어서 이거 당신 도장입니까? 했더니 선관위가 준 거고 여기 내 이름이 있다. 법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다. 그랬더니 이거는 선관위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도장 당신이 집에 가져가냐? 끝나고 그랬더니 안 가져간대요. 그럼 당신 게 아니구나. 근데 법을 위반한 거니까 내가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당신은 법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선관위의 말을 듣는다고 하니 할 수 없다. 나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 112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공안과 뭐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담당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막 들어.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고 그러더니 자기네는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막 저를 설득시키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이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 한 4명 정도 오더니 그 다음에 또 다시 3명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팀이 왔어요. 근데 진흥팀이 하는 얘기가 똑같죠. 선관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오전부터 힘들었는데 선관위 얘기를 왜 안 듣느냐는 등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연성이 높아지잖아요. 2번, 3번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여기서 소란죄로 강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참관인들하고 유권자를 많이 내보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쫙 깔았죠.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119에 신고한 사람이고 난 이래서 내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저를 투표소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은 강제로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조용히 좀 밖으로 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다. 그래서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또 이제 경찰이 또 계속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또 제가 설득이 안 당하니까 내가 나는 고발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막 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관님 여기서 소리 지르면 퇴출당할 수 있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그랬더니 목소리 딱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를 써야 된다고 또 투표관리관이 저한테 뭐를 써야 된다고 막 이렇게 들어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왜 써야 되냐 하더니 촬영했다고. 투표소에서 촬영했다고. 투표소에서 왜 촬영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촬영하면 안 된다고 지침에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그때 전화를 했죠. 저희 변호사님한테. 그래서 권호연 변호사님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뭘 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죄니까 그 원하는 거 써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계속 주장한 강요 뭘 달라고 하면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몰랐다면 그냥 이것저것 다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텐데 이렇게 또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받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저는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두고발을 안 받아준 거예요, 경찰이. 나중에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황 대표님이 구두고발도 고발이다. 근데 그걸 안 받아준 건 경찰이 잘못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 와서만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럼 경찰서 가겠다 그러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의 그 실랑이를 하고 이제 왔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투표관리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말단 공무원인데 중앙정부가 시켜서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네 부리기를 가꾸면 어떡하냐고,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참 불쌍하죠. 우리가 법이 위에서 잘못 만들어져서 정말 시민들끼리, 정말 말단 공무원과 이 시민들끼리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거 보면 참 화도 나고 그분들도 좀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고소하는 거는 잠깐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막는 거에 더 진력을 해야 되고요. 요번에도 만약에 안 바꿔진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이런 이의제기 플러스 고소고발을 해서 이것이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참관인들에게 전반적인 문제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투개표 진행을 일단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필요시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그 투개표 방해로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공감을 하고 거기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더 이상 진행하면 이거 부정을 그냥 놔두는 거다. 부정의 소지가 더 확산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중지를 시키지만 사실은 이게 잠깐 중지를 시키고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상황을 좀 판단해서 제가 앞에 필요시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하십시오. 누구에게? 투표관리관 등 현장에 있는 책임자에게. 책임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개표소는 개표소마다 그 책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그 담당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방해로 또 오히려 더 우리한테 이제 내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투표관리관하고 또 그 개표소의 그 지역의 책임자에게 요구하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 선관위원장에게까지 이렇게 그 시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특히 동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여기는 무슨 투표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무슨 사무원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같이 동영상을 촬영해야 그것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고, 지금 뭐 상황이 어떤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있는 그 이름을 하고 이름까지 찍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때는 이름만 제공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전화번호라든가 뭐라든가 막 이렇게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거 자꾸 이렇게 나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용어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만 쓰게 되고요. 저희가 이 양식에는 이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록하고 개표록의 이 이의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의제기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사항이 발견할 땐 112에 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너무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부방대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전문 변호사에게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이때는 굉장히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부방대의 지역에 있는 위원장들과 이 단톡방에서 서로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치 요령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첨부 파일에 첨부로 이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투표관리관 소유의 도장 사용을 준법 조치하고 투개표 참관인의 참관하고 유권자의 감시활동 방해 금지를 위해서 아래 사항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키트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률 키트를 이제 만들어 드려서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거기 또 이의제기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분은 리마인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공문을 보내는 이유는 당신들이 지금 법과 다르게 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이거와 관련해서 투쟁을 할 거다. 상관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선관위하고 지자체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관인들도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 당일 투표관리관은 법을 준수해서 투표용지를 구부할 때는 반드시 개인 소유의 도장을 나열해 주십시오. 법에 따라서 여기서는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 그 다음에 당일의 투표의 경우에는 사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쨌든 이 두 개 다 도장은 개인 소유의 도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도장을 찍을 때 그때그때 찍지 않고 막 미리 찍는데요 뭐 이렇게 또 질문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 당일날은 그 100매 이내에서 미리 좀 찍어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도장이 아니고 한 100매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도장이란 개인 소유의 도장을 뜻하는 것으로서 선관위가 제작 배포하고 사용 후에 선관위에 반납하는 도장은 선관위 소유의 도장이지 투표관리관 소유의 도장이 아닙니다. 예,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가 전산망에 연결된 전산장치이므로 투표관리관이나 참관인 없이도 임시선거사무소 등 투표소 이외의 장소에서 언제든지 불법 투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용지와 도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관위는 언제 어디서든지 불법 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부정선거의 의심을 충분히 살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이 아닌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인쇄날이라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도장을 인쇄날이를 하는 것은 된다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상위법하고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뭐냐면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찍는 건 안 됩니다. 자신의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거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거 이것도 불법입니다. 자기네 규칙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법대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 교부하세요. 재차 촉구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투표 참관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투표 참관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투표지하고 투표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기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참관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참관 없이 투표함의 이상 여부 검사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투표 시작할 때 투표 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참관인이 이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투표함 내에 아무것도 없는지. 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또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는 투표 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이 할 때 투표함의 이상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 참관인이 없을 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단서 조항이 있어요. 투표 시작했는데 투표 참관인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최초에 온 선거인한테 그냥 확인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관할 때 미리 확인하셔서 1시간 전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 그 전날 가셔야 돼요. 요거 체크리스트, 요걸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뭐 기회가 아마 다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때 확인하셔야 되니까 뭐 시작한 지 뭐 한참 후에 간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투표함에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봐야 이제 별로 확실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셌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개시하기 전 1시간 전에 가서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표 참관인의 참관 없이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하는 행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법에 의하면 157조에 선거인은 자기가 투표소 가가지고 투표 참관인 하에 자기의 신분을 본인임을 신분증명서를 줘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이때도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참관인이 이거 선거인의 확인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거는 투표 참관 방해입니다. 세 번째로 투표 용지하고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참관인석을 배치하는 경우, 이것도 참관 방해입니다. 여기서 보면 명부 단말기, 사전 투표할 때는 PC로 투표용지 발급수가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부 단말기에 투표용지 발급수를 투표 시간 내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하고 달리 일련 번호가 찍힌 인쇄된 투표용지가 아니고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투표용지가 출력되니까 일련 번호를 유관으로 또 확인할 수 없는 QR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부 단말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참관,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용지 교부 상황하고 투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신고가 많이 왔거든요. 명부 단말기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하고 명부 단말기에 있는 숫자하고 요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부 단말기 옆에 앉히도록 그거를 투표 참관 인석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투표 참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전 투표 참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걸 준용을 해야 되니까 명부 단말기를 못 보게 한다.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당신은 이 법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투표 참관인석은 PC 단말기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 그거를 사전 투표지에 넣는 투표지 수하고 명부 단말기의 발급수, 관내 사전을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100장 단위로 보든가 200장 단위로 보든가 다시 이제 두 참관인 사이에 그것을 크로스 체크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3구대에서는 여러 케이스가 올라왔거든요. 발열 정자를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개수기 사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 명부 단말기에 있는 숫자랑 봤더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이상하다 그러면 잠깐 스톱. 우리 몇 명입니까? 여기랑 숫자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다르면 100단위로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쨌든 교부수하고 투표지 이제 발급수하고 그다음에 명부 단말기에 있는 숫자하고 이게 같도록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전 투표하면서 부풀리기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제 실제 투표지를 넣느라고 이렇게 별 숫자를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사전 투표, 관내 투표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면 이 여지를 여기서부터 원천적으로 막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참관인석을 명부 단말기, PC를 볼 수 있는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관인의 투표 상황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방해할 때 이것은 참관 방해입니다. 근거 법령에 의하면 투표 참관, 투표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일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을 했어요. 남편하고 우리 아들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촬영하라고. 그리고 제가 투표관리관에게 얘기하는 걸 촬영했거든요. 촬영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건 사고 상태다. 너네가 법에 위반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촬영을 한다. 그때만 난리가 난 거여서 아니 지금 이 법에 사고 상황에서는 촬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촬영하지 말라고 어디 돼 있냐 그랬더니 막 쩔쩔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우리가 법대로 하고 선관위도 제발 법대로 좀 법대로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자 한번 리뷰를 보죠. 투표 참관 방해하는 거 첫 번째 처음에 개시하기 전에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하도록 돼 있고 선관위인의 본인 확인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참관인석은 투표용지 교부 상황, 투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사전투표 때 명부 단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참관인석 배치해야 된다. 이건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개표소는 항상 촬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투표소는 이렇게 아예 그냥 사고가 발생할 때는 촬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촬영 못하게 하면 이거는 너는 법을 위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개표 참관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표 참관은 어떤 거냐. 개표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인수인계하거나 봉인, 봉쇄, 검사하는 것. 아까 개표소는 얼마나 많은 투표함들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 급하다고 막 개표 참관이 다 참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개표를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전투표를 감시를 잘했다고 해도 중간에 4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투표함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인수인계하는 거, 그 다음에 봉인 검사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 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인수 절차 이거 다 참관해야 되고, 봉인, 봉쇄, 검사하고 관리 사항을 참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관을 못하도록 빨리 진행하는 거, 이거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개표 참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의 인수인계 절차 확인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봉인 검사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 개표 참관인 참관 없이 이송되는 일이 없도록. 예. 개표 참관인 참관 하에 어떻게 돼요? 개표소로 사전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거소투표, 선상투표, 우표투표 이런 부분이 이제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이라고 용어가 돼 있는데 이거는 개표소 옮길 때 이때는 개표 참관인이 참관해야 된다. 이건 대부분 프로세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개표 막 이거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고 나서 개표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 3분의 1, 반 정도 들어오고 나서 개표 시작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이걸 다 체크할 수 없는 거죠.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거 사전투표 이제 다 들어오고 확인한 다음에 이거 진행하는 거죠. 모든 투표함이 다 온 다음에 우리는 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것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부터 먼저 개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참관인이 이에 대해서 요구할 때 거절한다. 사전투표 먼저 안 하겠다. 이거 그러면 우리 참관 방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거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뭐를? 예, 이렇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이런 사전투표함은 먼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 이거부터 안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다음에 여기서도 개표 참관인서, 예,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이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1m에서 2m 이내에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 참관인석을 마련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예, 반드시 이거는 참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주장해야 될 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관인의 참관이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예, 참관하에 개표해야 유효한 거예요. 참관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 이거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개표반이 있어요. 개표반은 어디 있냐면 투표함을 열고, 개함이라고 그러죠. 투표함을 열고 분류하고 심사 집계하는 이거 1년의 부분이 개표반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개함,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심사 집계, 요게 개표반이에요. 이 개표반의 숫자가 정당과 후보자별 참관인 숫자보다 더 많아요. 한 10명 정도 참관인이 있는데 개표반이 18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8개는 참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는 우리가 참관할 수 없으니 이 숫자 내로 개표반을 제한해라. 나머지는 폐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배치이거든요. 개표 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부분. 그러니까 각 정당 후보별로 개표 참관인의 수보다 많은 개표반은 폐쇄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조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곳에서만 해도 구멍이 터지면 그쪽으로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개표 참관인석이고요. 다음에는 개표 상황 촬영 방해. 여기서 개표 참관할 때 개표소 안에서는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어요. 개표소 안에서는 언제든지. 예. 투표소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은 기표소 안에서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냥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건 안 되고 투표소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예, 법에는 없죠. 자, 이제 기타 유권자의 감시 활동, 우리가 이제 청관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감시 활동도 있는데요. 감시 활동의 자유를 제지 억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기표소 내가 아닌 투표소 내에서의 촬영 방해 행위. 예. 워낙 우리가 비밀투표 원칙은 어떤 거예요? 비밀투표가 왜 만들어졌냐면 외부 압력으로부터 외부 권력자들의 압력으로부터 이 투표권자 유권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투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비밀투표 때문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표를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밀투표를 내 표를 알리지 않도록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서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이제 유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투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하고 있어요. 여기 법에서 보면 투표지의 촬영 방해 금지. 투표지는 뭐냐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종이에요. 투표용지는 내가 기표하지 않은 거고. 예. 그러니까 투표지를 촬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투표용지는 촬영해도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 QR코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해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로부터 이 시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만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어요. 근데 법에 없는 거를 제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유를 그런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외에 기표소가 아니라 투표소에서는 괜찮죠. 네.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다는데 얘기하세요. 그거 저기 있냐? 법적으로 이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사고 발생할 때는 아까처럼 투표소 안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내가 촬영한다고 제재한다 그러면 당신 왜 나의 이러한 감시 활동을 왜 제재하느냐? 저는 방해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불법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발견하는 건 큰 사고죠. 불법 투표용지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표 관리관 소유의 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을 찍고 있는 거. 또 바코드라고 찍었는데 QR코드가 찍혀 있는 거. 이거 불법 투표용지죠.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찍을 수 있죠.